1번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1번 얘의 부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했는데 일단 얘의 뜻을 말해보면 x 빼기 y제곱 y 빼기 z제곱이 0이다 라는 말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말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x가 y랑 같고 y랑 z가 같다. 다른 말로 말하면 x랑 y, z가 다 같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얘의 뜻을 다시 한번 써보면 x랑 y랑 같고 y랑 z랑 같고 z랑 x랑 같다 라는 말인데, 근데 우리는 얘의 부정을 구하라고 했으니 얘의 부정은 x가 y랑 다르거나, 우리 이고의 부정은 또는이었죠. y랑 z가 다르거나 z랑 x랑 다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또 우리나라 말로 또 해석을 하면 x, y, z가 다 다르다는 말은 아니고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y, z 중에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라는 말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얘는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P라는 집합이, P라는 명제가 지금 얘예요. 근데 문제에서 납피의 진리집합이다. 진리집합을 물어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진리집합은 납피니까 집합으로 말하면 P의 여집합, 그치?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을 우린 납피의 진리집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P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요거의 반대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또는과 이고는 반대라고 했죠. 그럼 이거의 부정을 한번 구해보면 x는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다는 거, 짝수의 반대는 홀수이고, 그 다음에 6의 약수의 반대는 6의 약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얘를 만족하는 걸 우리는 P의 여집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들 중에서 홀수이고 공통이에요. 그럼 1, 3, 5, 7 홀수이면서 6의 약수가 아닌 거, 6의 약수가 아닌 게 6의 약수가 우리가 1, 2, 3, 6이니까 얘 반대면 4, 5, 7, 8. 그럼 얘들과 얘들의 공통 부분을 공통 원소를 말하는 거겠죠. 공통 원소는 그럼 뭐가 있어요? 5하고 7. 그래서 얘는 5와 7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이걸 우리는 P여집합이라고 말하는 거고 얘의 합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부분에서의 어떤 실수가, 어떤 예요, 모든이 아니라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축이 x는 4고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축이 4죠.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면 왼쪽으로 2칸, 마이너스 2, 플러스 2부터 그 다음에 플러스 5까지면 오른쪽으로 1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실수라고 나왔습니다. 어떤이면은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죠. 근데 요 구간에서 0 이상인 부분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최소값,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지금 만약에 모든이란 말이 나오면 얘들이 다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가장 낮은 값, 얘가 0 이상이면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텐데 얘는 어떤 거 하나라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볼게요. 2 넣었을 때 2 넣으면 4 빼기 16 플러스 n 얘가 0 이상이거나 또는 자 여기 4 넣었을 때 16 빼기 48에 32 플러스 n이 0 이상이거나 또는 여기 자, 요 사이 값들은 안 넣어볼게요. 여기 지금 5 넣으면 25 빼기 58에 40 플러스 n이 0 이상이거나 됐지?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n은 12 이상이어도 지금 어떤 실수 하나는 0 이상인 게 있고 또 n이 16 이상이어도 어떤 실수 하나는 0 이상인 게 있고 그 다음 여기 n이 지금 이거 넘어가면 15 이상이어도 0 이상인 게 있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 여기서 문제에서 예이거나 또는 예이거나 또는 예이거나 라고 말했으니까 얘랑이 우리는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얘는 지금 얘랑 얘 우리는 합집합이니까 n이 12 이상이거나 또는 15 이상이거나 또는 16 이상 이런 식으로 갔겠죠. 또는이니까 답이 합집합이니까 결국에는 n이 2 이상만 되어도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우리는 0 이상인 게 하나는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n이 1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 이 문제가 어떤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나온다면 모든이면 요 구간에서 값이 다 0 이상이 되려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될까요?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요것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떤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는 뭐 최대값으로 해석을 한다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서도 0 이상이고 여기서도 0 이상이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다 들어갔죠. 여기서도 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이거나 또는 얘이거나 또는 얘다. 그럼 우리 요거를 합치면 n이 12 이상이면 되겠구나. 그럼 최소값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이면 별표예요. 저 명제의 부정이 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명제가 거짓이다 라는 말은 그 명제의 부정은 참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의 부정을 한번 써보면 모든 실수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얘를 우린 참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요 이차함수가 어떤 x가 0보다 작은 게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이차함수는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은 어떤 애라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은 이런 놈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0보다 작은 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이 이차함수가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된다? 2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2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의 근이 2개라는 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커야 되겠죠. 됐죠? 그럼 우리는 얘 판별식을 쓰면 b 짝수 판별 쓸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a는 2분의 9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얘가 4.5니까 최대 정수 a 값은 4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이다가 거짓이 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 저 명제의 부정이 뭐라는 말이야? 참이라는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얘 부정을 써보면 어떤 애 부정은 모든 실수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k 빼기 1이 0보다 크다. 얘가 우리는 참의 되게 하는 지금 k 값을 구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2차 함수 해석이에요.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모든 게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야 되겠죠? 됐죠? 그럼 이렇게 붕 떠야지만 모든 y값이 다 0보다 크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게 붕 뜬다는 말은 근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럼 우리 짝수 판별식 쓰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16 빼기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17이니까 x는 크다 2분의 17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8.5니까 정수 k의 최소값은 8.5보다 큰 최소값은 답이 9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P라는 명제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인수분해하면 얘는 마이너스 6, x 플러스 2는 0이니까 P라는 집합의 x값을 P라는 명제는 x가 6과 마이너스 2겠죠. 그죠? 그래서 P라는 조건은 x가 6이다. x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거겠고, 그 다음에 Q라는 명제는 절대값 얘가 K보다 크니 우리는 x 빼기 3이 K보다 크거나 또는 x 빼기 3이 마이너스 K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x는 크다 K 플러스 3 또는 x는 작다 마이너스 K 플러스 3 됐죠? P를 만족하는 건 6과 마이너스 2고 Q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P가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요 주어 P가 화살을 줘야 하죠. 이렇게 됐죠? 그럼 요렇게 된다라는 말은 P의 진리집합인 P가 not Q의 진리집합을 우린 Q의 여집합이라고 했죠. 자, 얘가 얘 포함되어야지만 우리가 요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일단 P는 얘를 만족하는 원소니까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와 지금 6이고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여기에 반대죠. 얘의 반대니까 내가 얘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원래 제가 K 플러스 3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보다 작다. 원래 Q가 얘였는데 요거의 반대. 우린 얘의 반대죠. 얘의 반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지금 여기가 Q의 여집합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와 6이 들어가게 해라 라는 말이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어야겠고 6도 요 안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됐지? 작고 근데 아까 여기서 등호가 안 붙었으니까 이 반대 부분엔 등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죠. 그럼 작거나 같고 또 6이 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K는 2하다 마이너스 5. 그럼 K는 5 이상 2고 그 다음에 K는 이상이다 3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린 얘랑 2고 공통 부분이니까 그죠? K는 5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자연수 K의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K값은 5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한 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자, P 주어가 우리가 화살을 주면 충분 조건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화살을 받으면 얘 Q처럼 받으면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어, 은는 이가 앞에 있는 요놈들. 주어가 화살을 주면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했고, 주어가 화살을 받으면 필요 조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가, 그럼 은는 이가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그죠? 얘가 주어야. P가 낙큐이기 위한 필요니까 주어가 화살을 이렇게 받아야겠죠? 됐죠? 그럼 필요 조건이 된다. 그럼 우리는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그 말은 P, 얘를 만족하는 거 우리 진리집합 얘라고 하고, not Q니까 Q의 여집합이잖아요.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요. 그러면 지금 얘가 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즉 얘가 얘 반대니까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가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답니다. 됐죠? 얘를 만족하는 거를 포함한다라는 말이니까 얘를 풀면 x 빼기 4, x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x가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Q의 여집합이. 자, 그런데 Q의 여집합이 P, 얘를 풀면 x는 이하다 2분의 2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얘가 이 파란색 부분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제가 저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이 낙규를 다 포함할 수가 있겠죠. 즉 2분의 a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a는 8 이상이니까 됐죠? a의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8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나피는 지금 R이다 라고 나왔고, 또 여기 이어지네요. R은 낙큐다 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됐죠? 자, 낫들이 너무 많으니 우리는 요거 대우를 한번 써볼까요? 나달은 P이다. 이 명제가 맞으면 대우도 맞으니까 얘도 한번 써보면 대우 써보면 Q는 나달이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R은 P고 여기서 Q는 나달이니까 요 세 개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됐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서 R은 Q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가네요. 됐죠? 이 말은 얘네들은 어떻다라는 말이야? 같다라는 말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요. 됐죠? 그리고 얘는 가장 큰 집합이 되겠죠. 그럼 요 관계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P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Q와 그죠? 얘는 R의 여집합입니다. R 여집합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됐죠? 여집합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밖에 전체 U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는 Q랑 P는 알았는데 여기서 R 여가 여기니까 R은 그럼 뭔지 봅시다. R은 요거의 반대일 테니 여기 바깥 요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을 우리는 R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R은 지금 파란색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집합으로 한번 가보면 기억 보면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된다. P의 여집합은 요쪽, 여기 바깥쪽이니까. 그죠? P의 여집합이 R에 파란색이 포함되네요. 그럼 기억은 답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P가 Q에 포함된다. P는 요만큼인데 Q는 6이에요. 그죠? Q가 더 작은데 얘 말이 안 되고요. 또 P교Q입니다. P랑 Q의 교집합. 그럼 얘는 Q네요. 그럼 Q가 R여와 같다. Q가 R여와 같다. 맞죠? 그죠? 답이 그래서 얘는 기억과 디귿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9번도 보면 첫 번째 조건 P, 교, Q가 P라고 했어요. 자, P가 이게 아니죠. P라고 했어요. 다시. 자, P, 교, Q가 P다. 이 말은 우리 교집합하면은 작은 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P가 작구나. 그럼 P가 Q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얘도 R, 여, 합, Q가 전체다. 여집합을 그려야 되니까 우리는 얘를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양변의 여집합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원래가 같으면 반대도 똑같을 테니까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풀면 R, 교, Q, 여가 전체에 반대는 공집합이죠. 이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얘는 R 빼기 Q죠. R 빼기 Q가 아무도 없다 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놈 Q가 R을 포함한다 라는 말이죠. 같아도 되잖아요. 같은 것도 서로 포함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네. P도 Q에 포함되고 Q도 지금 Q에 R도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Q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PQ가 그 P와 R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인데, 어떤 식으로 있는지 모르죠. P, R이 뭐 이런 식, 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치? 우리가 뭐 이런 식, 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자, 기억 봅시다. P는 Q에 포함, 이거는 확실한 모양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 기억부터 보면 P는 Q에 포함된다 라는, P는 Q이다 라는 말은 Q가 더 크다는 거죠. Q가 P를 포함한다. 맞고요. 또 얘도 Q가 R을 포함한다. Q가 R을 포함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R의 여집합이죠. R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한다. 여기서 R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를 말하는 건데, 그죠? R의 여집합이 P를, 이 그림이 다 포함할까요? 얘는 포함하지 않네. 그죠? 요만큼이 빵꾸 나버리니. 지금 요만큼이 빵꾸 나버리니까. 근데 뭐 다른 그림에서 서로 그린다면 맞겠고. 근데 지금 항상 맞으려면은 이 경우에도 맞아야 하니까 얘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겠죠. 답이 그래서 기억과 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자, 10번은 지금 요 2차 부등식의 풀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 2차 부등식은 최고차 계수를 일단 양수로 만들고, 그죠? 양수로 만들고 두 근을 그한 후에 크면, 얘가 지금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 우리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을 풀었어요. 자, 그걸 기억을 하면서 이제 기억부터 한번 가보면, 기억은 A가 0, A가 0이면 여기 좌변이 그냥 0이 돼버리죠. 0은 0보다 작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말이 안 되니까 P라는 집합은 공집합이다. 얘는 맞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니은도 풀어보면, 자, A가 양수고, 그럼 우리는 얘가 양수예요. 그죠? 그럼 나는 양변에 A로 나누어도 x 빼기 1, x 빼기 2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부동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P를 만족하는 원소는 1과 2의 작으니까 사이. 이게 지금 이 부분이 P를 만족하는 원소고요. 그 다음에 Q는 가면 B가 0이라고 했으니 Q는 X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Q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럼 우린 Q가 P보다 더 큰 그림이 되죠. 자, 근데 Q가 P보다 P를 포함한다. 맞겠죠. 그래서 니은은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도 한번 봐보면, 디귿은 A가 음수라고 나왔어요. A가 음수면 양변에 A로 나눠버리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P를 만족하는 집합이 1과 2의 크면 바깥, 요거죠. 요게 지금 P를 만족하는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Q는 B가 3이니까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얘가 P, 얘가 Q. 근데 문제에서 나 P이면 Q이다. 이게 참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지 우리가 보면 돼요. P의 여집합은
이 파란색이 반대니까 어디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1부터 2까지. 이게 지금 P의 여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Q는 3보다 크다니까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P의 여집합을 Q가 포함합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네.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이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11번의 기역을 한번 보면 기억 보기 전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그런 P가 화살을 주기는 하지만 필요는 아니다. 받진 않는다. 그 말은 P가 Q에게 화살을 주기만 해야 됩니다. 주고받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가보면 자, 얘 뜻이 A도 0이고 실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B도 0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 얘는 A랑 B랑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A도 0이고 B도 0이면 A랑 B는 같다. 얘는 맞죠? 근데 거꾸로 A랑 B랑 같아요. 그럼 꼭 0이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됐죠? 그럼 얘는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맞네.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만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한번 가보면 얘는 A랑 B랑 곱한 게 0보다 작으니 그죠? 그럼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 또는 A가 음수이고 B는 양수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Q는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다.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 B 적어도 하나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A만 0보다 작아도 되고 B만 0보다 작아도 되고 둘 다 0보다 작아도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얘이면 얘이다. 얘들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보다 작죠? 그러면 얘이면 얘이다라는 말은 되는데 거꾸로 A 또는 B가 0이다.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말은 둘 다 0이어도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얘는 얘이고 한 가지를 더 써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얘라고 해서 이것만 두 개만 되는 건 아니죠.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만 되는 겁니다. 얘만 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한번 가보면 P를 한번 해석해보면 A 3승 빼기 B의 3승이 0이다 라는 말은 A 빼기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죠. 이 말은 A 빼기 B가 0이거나 또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A랑 B랑 같거나 또는 요 자식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A제곱에 얘 절대 부등식이었잖아요. B, A 반의 제곱 더하면 4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 그럼 얘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의 제곱. 이게 0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말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말이니까 B도 0이고 여기서 B가 0이니까 A도 0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얘는 A랑 B랑 다 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A랑 B랑 같거나 또는 A랑 B랑 A도 0이고 B도 둘 다 0이다 라는 말이죠. 요거 두 개를 합친 말이니까 결국에 얘는 A랑 B랑 같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디귿은 그래서 A랑 B랑 같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A 플러스 B A 빼기 B 얘가 0이라는 말은 얘가 0이던지 또는 얘가 0이던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됐죠? 얘는 그냥 A 빼기 B만 0이라는 말인데 그죠? 그럼 얘가 더 많은 걸 의미하니까 얘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얘는 한 가지만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얘가 더 큰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화살을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럼 얘도 충분 조건 맞네요. 답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자, 12번도 질문이 굉장히 많은 문제인데 일단
그냥 뭐 절대부동식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P를 보면 첫 번째를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P다라는 말은 P가 해가 겁나 많다. 모든 실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다 0 이상이 되려면 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붕 뜨거나 아니면 0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얘를 만족한 애가 무지하게 많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 2차 함수의 판별식이 얘는 근이 없죠. 작거나 근이 하나죠. 같다. 이런 식이 나와야지만 이 P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P가 모든 실수이기 위한 조건을 구하면 판별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다. 그럼 A제곱이 1 이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된다면 P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P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는 낙Q이기 위한 충분히가 화살을 줘야 하죠. 그 말은 얘가 더 크다는 말이죠. 아니면 얘는 얘다가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P는 해가 모든 실수라고 말했단 말이야. 자, 그럼 낙Q를 한번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 작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겠죠. 그러면 모든 실수이면 예이다. 이게 지금 충분 조건인 건데 이게 이 명제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를 포함해야 하니 얘는 모든 실수인데 얘를 포함하려면 얘도 해가 뭐가 돼야 돼요? 얘도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얘가 얘를 포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얘 해가 모든 실수가 얘 해도 모든 실수가 되려면 0보다 크다니까 얘도 아래로 보니까 붕 떠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작아야겠죠. 그럼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B의 제곱이 9보다 작으니까 B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조건까지 만족시키려면 B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 정수의 개수니까 자, A가 될 수 있는 게 정수가 마이너스 1, 또 A가 될 수 있는 게 0, 또 A가 될 수 있는 게 1인데 지금 여기서 B가 될 수 있는 게 정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그러면 얘랑 B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순서쌍을 매기면 요게 5개니까 5쌍이 나오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얘도 0, 얘 0, 하면 얘도 5쌍이 나오겠고, 얘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야 되니까 얘도 5쌍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총 얘를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5개, 0일 때 5개, 1일 때 5개 해서 답이 15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Q가 더 커야 하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R이 화살을 받고, 그럼 R이 더 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P는 Q에도 포함되고 P는 R에도 포함된다. 그 말은 여기 원소 3이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A 플러스 B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니 나는 A도 가장 작게 만들고 B도 웬만하면 가장 작게 만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면 여기에 이 둘 중에 A제곱 빼기 1과 B 둘 중에 하나가 3이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럼 얘가 3일 수도 있고, 그죠? 얘가 3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가 3부터 시작을 한다면 B의 숫자가 양수가 돼버리니
그죠? 우린 최소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 먼저 한번 얘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a제곱 빼기 1이 3이다. 그럼 a제곱이 4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최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됐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지금 r로 한번 가보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얘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런데 요 아래도 지금 누가 있어야 돼요? 3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하니 결론은 얘가 3이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b는 3이니까 b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최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요거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아까 2로 시작한다면 여기 양수가 나와서 어쨌든 답이 양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됐죠? 또 만약에 얘가 지금 우리가 얘가 3이다라고 시작해도 양수가 나올 겁니다.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도 제일 작은 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합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도 풀이 들어갈게요. 자, 14번 문제 가를 보니까 A라는 집합에 일단 0이라는 놈은 꼭 원소로 있어야 되고요. 0은 꼭 있겠구나. 그리고 나를 보니까 아니면 아니다. 너무 명제가 부정적이니 이 명제가 맞으면 대우도 맞는다라고 했으니 대우를 한번 써보면 A가 A의 원소이면 A제곱 빼기 2도 A의 원소다. 이 명제가 맞아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한 원소가 자 A 집합에 있으면 이것도 꼭 이 집합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니 우린 지금 확실한 0이 있으니 0이 있으면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는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또 이번에 새로운 마이너스 2가 생겼으니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4 빼기 2 그럼 2도 꼭 A라는 집합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새로운 2가 생겼으니 2를 또 여기에 집어넣으면 4 빼기 2 얘는 어차피 계속 2네요. 그죠? 그러니까 집합 안에는 똑같은 원소를 쓰지 않기로 했으니 2는 2 계속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를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의 최소 개수는 지금 가나를 만족하는 최소의 개수는 지금 3개인데 다를 보니까 4개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얘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K가 있으니까 K제곱 빼기 2도 원소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원소가 지금 얘들이 아닌 다른 원소라면은 원소가 5개가 되니까 우린 4개에서 멈춰야 되니까 요 결과가 4가지로 나눠지죠.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라면 우리는 지금 원소가 딱 4개가 돼버리는 거니까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 K제곱 빼기 2가 0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K제곱 빼기 2가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K제곱 빼기 2가 2일 때 그 다음 네 번째 K제곱 빼기 2가 K일 때 이렇게 나눠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K제곱이 2니까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럼 K가 루트 2면 여기가 루트 2고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원소 4개 맞고요. 그 다음 여기에 루트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니까 0이니까 어차피 0 결과 여기 있네. 그럼 K가 루트 2면은 저기 원소의 개수를 4개로 만들 수가 있고 또 K가 마이너스 루트 2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얘들은 원소 다 다르니까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맞고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를 집어넣으면 2 빼기니까 0 어차피 얘니까 얘도 멈추게 되고 그럼 얘도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맞네요. 됐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라는 말은 K제곱이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K제곱 얘가 0인인데 얘랑 원소가 겹치니까 얘는 세면 안 되고 그럼 얘는 원소가 3개가 돼버리니까 그죠? 여기다 어차피 0 넣어봤자 마이너스인 얘랑 똑같으니까 얘는 원소가 3개가 돼버리니 다를 만족할 수가 없겠죠. 또 세 번째 K제곱이 4면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면 k가 2면 여기 2가 들어가면 어차피 얘랑 겹쳐서 3개밖에 안 되고, 어차피 여기 2 들어가봤자 2니까 얘는 원소가 3개. 얘는 말이 안 되고요. 또 k가 마이너스 2여도 얘랑 겹치니 마이너스 2 어차피 얘도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됐고, 이제 마지막 얘를 만족한다. 그럼 k제곱 빼기 k 빼기 2가 0이란 뜻. 그럼 k 빼기 2, k 플러스 1은 0이니까 k 값은 2 또는 k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근데 아까 우리가 k가 2인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차피 다르니까 원소는 4개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1 빼기 2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1이네요. 그치? 그러면은 얘 원소가 4개이면서 여기서 끊기게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는 지금 여기 K에 얘가 들어갈 때, 얘가 들어갈 때, 얘가 들어갈 때. 답이 그래서 이렇게 3개라는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다. 15번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15번은 기류법을 말하는 건데, 일단 얘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무리수는 정확한 뜻이 없어요. 무리수는 그냥 유리수 아닌 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우린 기류법이 있어서 얘가 그 반대, 부정, 무리수의 반대가 유리수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정이 틀려야 우리는 이 명제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류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쭉 풀다가 이제 모순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유리수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가보면, 자, 루트 n제곱 빼기 1이 p분의 q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수가, 얘가 유리수야. 유리수의 뜻이 뭐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분수로 나타냈다 이겁니다. 근데 pq는 서로 쓰죠. 뭔 소리냐? 우리가 2분의 3이라고 쓰지 4분의 6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됐죠? 그 말은 얘랑 얘랑은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수. 그치? 그 뜻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말하는 거죠. 됐죠?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분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나중에 이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양변에 p를 곱해서 p 루트 n제곱 빼기 1은 q. 그런 다음에 루트가 있으니 양변 제곱을 하면 p제곱에 n제곱 빼기 1이 q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p는 q제곱의 약수라는 말이 있죠. 얘가 뭔 뜻이냐면 어차피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얘 p 곱하기 n제곱 빼기 1, 어차피 그 자연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 곱하기 얘가 q의 제곱이라는 말은 얘들이 얘의 약수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PQ가 서로소라 했으니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P, Q 서로소인수 아무거나 한번 넣어봐. 얘가 2하고 얘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러면 요 놈을 아무리 제곱을 한다고 해도, 그죠? 얘가 얘의 약수가 될 수는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 봐, 여기서 1은 모든 수의 약수라고 했으니, 봐봐요. 지금 둘이 서로 소면서 제곱한 거에 얘가 약수일 수밖에 없는 수는 p가 1일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됐죠? 다시 PQ가 서로소야. 이렇게 2, 3을 썼어. 서로소니까. 그렇게 되면 얘 제곱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얘가 얘 약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P가 1이라면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얘랑 서로소여도 이거 제곱해도 얘가 얘 약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P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됐지? 그래서 우리 P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n제곱 빼기 1은 지금 q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의 식에 지금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이다. 가의 q제곱 플러스 1이다. 요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이 좀 틀려야 되는 거니까 가다가 모순점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 q가 자연수긴 자연수인데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나 봐. 그래서 짝수 홀수일 때를 지금 나눠본 것 같아요. 자, q 대신에 짝수 2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n제곱은 4k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수인 n을 찾아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n제곱은 얘라 했으니 잘 봐요. 2k의 제곱보다는 얘가 크죠. 얘는 4k 제곱이니까. 근데 얘보다 하나 큰 놈 2k 플러스 1의 제곱. 요 놈은 전개하면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죠. 그럼 봐요. 얘는 4k 제곱 더하기 1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2k 제곱보다 4k 얘보다는 크고 요 자식보다 하나 큰 자연수의 제곱보다는 얘가 작죠. 그러면 요 n으로만 해석하면 n은 2k보다 크고 얘보다 하나 큰 2k 플러스 1보다 작은 놈인데, 얘네 둘이 연속한 자연수인데, 그제? 그 자연수 사이에 자연수가 있간? 자연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n이라는 자연수는 없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지금 나에 뭐가 들어가냐면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홀수일 때, 자, q가 2k 플러스 1일 때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n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2. 우리는 지금 또 자연수 n제곱을 찾는 건데, 아까 요 놈보단 얘가 크죠. 즉 얘는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얘보다 하나 큰 놈. 하나 큰 놈이면 지금 얘거든. 그럼 얘 전개하면 4k 제곱 더하기 8k 플러스 4가 되죠.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얘는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얘보다는 얘가 크고, 그죠? 그리고 얘는 얘보다 하나 큰 놈보다는 작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린 요 n을 구하는 건데, n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하나 큰 자연수 얘보다는 작게 돼요. 그럼 하나 차이 나는 그 사이에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얘도 없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얘가 3이면 얘는 4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 사이에 자연수가 있냐고? 없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n이 q가 짝수여도 만족하는 n은 없고 홀수여도 만족하는 n은 없어. 그럼 그런 n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으니, 그지? 얘는 말이 안 된다는 가정이죠. 그 말은 요 가정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말이니까 그런 n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얘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기류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얘는 기류법 중에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일단 가와 나가 이렇게 나왔으니, 그지? 갖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갖다가 대입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도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임을 증명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으니 우린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요거 제곱에서요, 요거 제곱을 뺀 모양이에요. 그럼 얘가 넘어온 거니까 0 이하임을 우리는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요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a제곱 b제곱 플러스 2ab pq가 되고 b제곱 q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빼기 a제곱 b 빼기 b제곱 q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럼 얘가 0 이하임을 지금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니 지금 요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묶여졌어요. 얘는 뒤로 간 것 같고,
그치? 그럼 쟤는 뒤로 보내고 EAB, PQ는 뒤로 보내고 요거 두 마리를 묶은 모양이에요. 요거 둘이를 묶으면 A 제곱 P로 묶여지고 얘는 P 빼기 1 이렇게 되겠고 또 요놈도 자 얘도 플러스 B 제곱에 Q를 묶은 모양이고 그럼 얘가 Q 빼기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가에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치? 가가 얘가 되겠고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요렇게 묶여졌는데 지금 Q가 없어졌단 말이야. Q가 자 그럼 여기서 Q는 정리하면 1 빼기 P죠. 그럼 나는 자 여기 모든 Q에다가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그대로 P에 P 빼기 1 그대로 쓰고 얘는 B제곱에 Q 대신에 1 빼기 P 얘 대신에 1 빼기 P를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2AB P에 Q 대신에 1 빼기 P 이렇게 썼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자, 얘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 그죠?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되고 B제곱에 P고요.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 그럼 얘가 P 빼기 1이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바꿨어. 자 그럼 여기도 P에 P 빼기 1 여기도 P에 P 빼기 1 얘는 얘랑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고쳐주고 얘를 P 빼기 1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얘들로 묶어봅니다. 자 묶으면 P에 P 빼기 1 가로하면 얘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얘가 P에 P 빼기 1에 A 빼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가 0 이하임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P 어차피 여기에서 양수라고 했고 P-1 자 P-1 이면 지금 P 여기서 P 빼기 1 Q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0 이상이라고 얘가 Q니까 그지? 그러면 1 빼기 P랑 P 빼기 1은 부호가 반대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얘는 그럼 0 이하가 돼버려. 그럼 얘는 음수고 그 다음 얘는 완전히가 당연히 양수겠죠. 이렇게 0 이상인 수겠죠. 그러면 뿔 곱하면 0 이하다. 맞아 틀려.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나에는 뭐가 들어가? 얘가 들어가야겠고요. 나에는 여기에는 A 빼기 B의 제곱이 지금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 다는 아까 0 이하 여기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치?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라고 했으니 0 이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나다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지금 산술계열을 이용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선생님 풀이법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합은 이상이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그럼 얘가 8이니까 약분하면 4고 루트 10xy 제곱하면 16에 10xy xy는 5분의 8 지금 xy의 최대값이 5분의 8이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xy 최대값 등호가 성립할 때는 2x랑 5y가 어떨 때예요? 같을 때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엔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얘도 합은 이상이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럼 우리 얘의 최소값은 얘인데요. 그죠? 이게 최소가 또 되게 해야 되니까 얘가 최소이려면 얘는 최대가 돼야겠죠? 그럼 얘의 최대값은 5분의 8이니 여기다 5분의 8을 집어넣으면 2의 루트 얘가 5분의 8분의 10이니까 8분의 얘는 뭐가 나옵니까? 50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2 루트 2로 나누면 4분의 25니까 2 곱하기 2분의 5 해서
얘의 최소값은 뭐고요? 5.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둘이 같을 때니까 x분의 5는 y분의 2다 하면 2x는 5y일 때네요. 두 결과가 어때요? 등호가 성립 상황이 같기 때문에 얘는 이 결과를 여기에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일단 지금 5가 나왔고, 그때의 x, y는 얘네 둘이 지금 같을 때니까, 여기서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둘이 더한 게 8이니까 얘도 4고 얘도 4일 때겠죠. 그죠? 그러면 2x는 4니까 x는 2이고, 또 5y는 4니까 y는 5분의 4일 때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 베타, 감마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면 답이 8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방법보다는 저는 이게 지금 이 등호가 성립한 상황이 다를 때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같기 때문에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게 다른 상황이 나올 때도 맞게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풀이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항상 얘일 때 얘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둘을 곱해요. 이거는 상황이 달라도 풀이법에 맞습니다. 이렇게 풀면 y분의 둘이 곱해. 곱한 다음에 우리는 이거에 곱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곱하면 몇이야? 10 더하기 얘는 곱하면 y분의 4 x가 되고, 얘는 x분의 25 y가 되고, 얘는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얘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어차피 요 값은 저기서 10이라고 했으니, 그죠? 10이가 아니라 8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난 얘의 최소를 구하면 20 더하기 얘는 이상이다 2 루트 2를 곱하면 100 이렇게 돼서 10 곱하기 2 하면 얘는 20이니까 최소값이 이 전체의 최소값이 40이야. 근데 어차피 요 값은 정해져 있으니 얘의 최소값은, 그죠? 자, 얘의 최소값은 얘가 최소일 때니까 얘는 5가 되겠죠. 아까랑 답은 똑같죠? 그래서 자, 얘의 최소값은 일단 5, 값만 일단 5가 되는 거고, 그때의 xy는 우리가 산술기하를 여기서 썼죠. 그럼 산술기하의 지금 최대 최소는 등호가 성립할 때 얘네 둘이 같을 때죠. 그러면 얘가 4xy 4x 제곱이 25y 제곱과 어떨 때? 같을 때니까 2x가 5y랑 어떨 때예요? 같을 때죠.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얘랑 4, 4일 때니까 어차피 알파 값은 2고 베타 값은 5분의 4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답은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으나, 저는 이 상황이 다르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2x 플러스 5y는 8인데 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얘 때는 등호가 성립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요 결과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1번식의 풀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곱해서 푸는 요런 식의 풀이법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얘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다르면 우리는 이렇게 1번식으로는 풀 수 없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웬만하면 2번의 풀이법으로 푸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8번 문제 풀이할게요. 일단 직육면체의 대각선이 어딘지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우리는 모서리의 종류가 가로, 밑면의 가로, 밑면의 세로, 높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대각선이라 하는 건 입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걔가
가로제곱, 세로제곱, 높이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모서리 길이가 8이고 한 모서리가 8이야. 세 종류 중에 하나만 8이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데나 잡고 여기를 8이라고 하고 여기를 A, B라고 둡시다. 이렇게. 8이 아니라 6이네. 여기라고. 자, 그러면 부피가 108이니까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얘가 지금 108이야. 그럼 A, B는 6일은 6, 6, 8, 48. 18이 나오고요. 그때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의 최소값. 우리 대각선 길이가 가로제곱, 세로제곱, 높이제곱이라고 했으니 자, 이거의 채소면 우리 얘의 채소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곱이 나왔으니까 산술기에 바로 쓰면 돼요. 합은 이상이다. 2 루트 둘이 뭐한 거? 곱한 거. 어차피 양수니까 얘는 A, B로 나오죠. 이렇게. 즉 얘가 18이니까 얘의 채소값은 36이 되겠죠. 답이 그래서 루트 70이니까 답이 6 루트 2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풀이도록 할게요. 얘도 최대체도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 산술기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자, P라는 점이 양수니까 1사분면에 P, A, B가 있겠고 선분 OP 얘와 수직인 직선이 수직이면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이겠죠?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그리고 R은 마이너스 A분의 1,0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Q, OR 요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 좌표를 알아야겠죠. 자, 그럼 나는 이 직방의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이 기울기가 지금 A분의 B인데 걔랑 얘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겠고 또 한 점 A, B를 지나니 직방 구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빼기 A 플러스 B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즉 여기 Q점의 좌표는 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얘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 우린 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 밑변이 A분의 1이고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는 얘예요. 그럼 B분의 A제곱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1. 그럼 우린 얘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얘 분배하면은 B분의 A고 그 다음 얘 분배하면은 A분의 B 그죠?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린 얘의 최소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상이다. 2루트 둘이 곱한 거. 그럼 얘의 최소가 2가 되는 거고 거기다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최소값은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20번. 20번을 제일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죠. 자, 일단 우리는 요 GX 그리는 방법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얘 우리 반에서는 수업을 하긴 했는데 일단 요 그래프는 원래는 나눠서 풀어야 돼요. x가 t 이상이면 그죠? 어떻게 돼?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1 이런 직선이 되고요. 또 t가 x가 t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놨는데 또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나와서 x 빼기 t 플러스 11 이렇게 됩니다. 즉,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t를 기준으로 x가 t 이상이면 요쪽 t 이상이면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x에 t를 넣으면 11이니까 11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자, 얘는
t보다 작을 때 그리니까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는 그래프고, x가 t일 때 11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즉 지금 요 그래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2차 함수랑 또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고, 뾰족점이 t,11인 요 앞이 마이너스면 이렇게 위로 뾰족한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뾰족점이 t,11인 아래로 뾰족,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우린 x가 t, 얘가 11,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그래프 개형이 요거구나 라고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x는 2차 함수니까 이따 그림을 그려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x가 얘라고 나왔어요. hx는 이렇게 나왔어요. fx가 작단 말이잖아. fx가 나오고, gx가 작으면 gx가 작잖아요. 그럼 gx가 나오네. 그럼 hx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작은 놈 나와라 그래프인데, fx랑 gx 얘랑 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동시에 그려놓은 다음에 작은 놈 나와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 그려, 아래에 있는 거 남아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fx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자, 꼭지점이 x 이거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니까 꼭지점이 1,5예요. 요점. 이고 y절편은 6이면서 요렇게 아래로 올록한 요런 그래프죠. 에이, 잘 넣어야 되는데. 이거 아래로 못 보내나? 아래로 못 보내네. 못 보내네. 자, 다시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다시 그림 그리면 꼭지점이 1,5고 y절편이 6인 요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그래프는, 얘는 지금 이렇게 위로 뾰족인 모양인데 뾰족점이 11이에요. 그럼 여기가 7, 8, 9, 10, 11. 자, 일단 여기 어딘가가 뾰족점이고, 이 t 값은 어디 있는지 몰라. 뭐 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t가 여기 축에 왼쪽에 있다면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정확히 가운데일 때 구하는 게 중요한데, 정확히 가운데일 때는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축의 왼쪽에 t가 있으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근데 나는, 잘 봐, 나는 제일 먼저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정확히 축일 때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요렇게 정확히 t일 때 한번 봐보면, 지금 얘가 지금 gx고, 그 다음 얘가 fx야. 자, 그러면 우리는 hx는 아래에 있는 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랑 있을 때 아래에 있는 부분을 내가 색칠을 한번 해보면, 잘 보이는 게 뭘까요? 색칠을 한번 해보면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 됐지? 그리고 지금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여기랑 여기는 한번 구해보고 갑시다. 자, 여기는 어차피 대치니까 요 값은 똑같을 텐데, 얘를 한번 구해보면 이 식이 지금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6이고 그 다음 여기 그래프식이 지금 t가 1일 때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놔야 돼가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1 즉 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라는 그래프예요. 그럼 얘랑 교점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2 그럼 x제곱 빼기 x 빼기 6은 0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가 3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 지금 축보다 오른쪽이니까 얘가 3이 됩니다. 여기가 3 그럼 얘가 3일 때 3 집어넣으면 y 값은 지금 9겠죠. 그래서 요때 y좌표가 지금 요때 똑같이 y좌표가 9가 됩니다. 여기가 9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나는 봐봐 정확히 t가 축가 1일 때는 지금 여기 hx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이게 hx 그래프야. 그럼 요 hx 여기는 9고 여기는 5입니다. 지금 hx 그래프가 자 어떤 실수 t니까 t가 어떻던지 간에 왼쪽이든 여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지 간에 hx 그래프와 y는 k면은 이렇게 일자직선 가로선 얘 말하는 거야. 얘가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래요. 근데 t가 어떤 실수니까 t가 뭐든 상관없이 자 그럼 나는 t가 지금 1일 때 여기 축일 때를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이 연두색 그래프가 나왔는데 요 연두색 그래프랑 y는 k 가로선과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요거겠네요. 일단 첫 번째 요거 하나 둘 세 개 점에서 만나네. 그죠? 그럼 일단 k 값은 5 가능해요. 됐지? 근데 이건 내가 지금 t가 1일 때 한 거고 이제 t가 좀 어려워요. t가 다른 색깔로 t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요 그래프였어. 요 그래프. 그럼 난 얘랑 여기 이차함수 요 이차함수랑 그렸을 때 아래에 있는 놈이면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그래프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도 지금 세 점에서 가로선과 만나려면 5도 되고요. 그 다음 요점 여기 있는 여기도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죠? 그럼 얘는 5 또 다른 애도 있을 수가 있고 됐지? 그 다음 이번에 축이 여기 오른쪽으로 간 얘도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fx랑 작은 쪽이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지? 지금 이 분홍색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지금 이 보라색일 때도 마찬가지로 세 점에서 만난 경우가 5랑 또 요점 여기일 때 그지? 여기 윗부분은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없어요. 여기 윗부분은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없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얘를 자 얘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중간에 오면 또 얘가 여기에서 요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또 왼쪽으로 가면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그랬을 때 세 점에서 만나는 k 값들은 일단 여기는 다 되고요. 얘는 그래프에서 5예요. 5는 다 되고요. 그 다음 또 요런 부분도 분홍색은 세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지금 이 파란색의 요 부분도 이렇게 가면 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됐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에 여기 아래쪽 뾰족점 요렇게 된 부분에 여기 아래 뾰족점 요점에서 지금 세 점이 되는 거예요. 요 위에 뾰족점은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가운데 있을 때가 저 보라색. 정가운데 있을 때가 이 보라색인 얘였죠. 근데 얘는 딱 대칭이 이렇게 됐는데 이 대칭이 될 때가 아까 선생님이 9일 때라고 했어요. 9. 그러면 지금 요때는 지금 두 점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뾰족점의 아랫부분, 여기 아랫부분이죠. 여기 아랫부분에서 세 점에서 만나니까 이 가로선 K가 될 수 있는 가로선 값은 5부터, 자, 여기 정가, 얘가 지금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오른쪽, 이게 대칭이 되는 거니까 5, 9, 9 전에 이 아래 뾰족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5부터 9 전까지의 이 y 값에 대해서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k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자연수는 5, 6, 7, 8 이렇게 돼가집니다. 됐죠? 이거를 본인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이 지금 26은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본인들이 그림 그려가면서 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은 이거였어요. 다시 요점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저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기가 축이 x는 1이다. 근데 얘가 이렇게 뾰족점이다. 됐지? 근데 지금 얘가 11인 점, 여기서 뾰족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t 값이 정가운데 축과 같다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제일 먼저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hx는 아랫부분이니까 여기겠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hx인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얘는 구했어요. 여기는 9라고 구했어요. 여기는 5라고 구했고. 됐지? 근데 지금 여기 축이 조금 오른쪽으로 간다면, 왼쪽으로 간다면, 이게 아니야. 이렇게 뾰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요때의 hx는 아랫부분이니까 여기가 돼. 됐지? 내가 세 가지로만 나눠서 그림을 그릴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축이 지금 이쪽 1에 이걸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쪽이 있다고 하면 오른쪽 왼쪽을 몰라요. 그럼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요거의 아래쪽이니까 우리는 이 fx랑 이거 아니거든. 여기 이렇게 그려져. 됐지? 그래서 그림이 지금 이 파란색부터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보라색은 정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파랗던 보라던 빨갛던지 간에 어떤 한 애가 지금 이런 가로선 y는 k랑 한 세 점에서만 만나면 돼. 그때 k 값은 첫 번째가 모든 그래프에는 다 성립이 되네. 이렇게 보라색도 3점, 파란색도 3점, 빨갱이도 3점. 그래서 일단 K가 5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면 뾰족점이 여기랑 요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에 아래 뾰족점. 그럼 이 빨간색도 아래 뾰족점. 여기.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걸랑 이렇게 됐지? 그랬을 때 여기 아래 뾰족점 됐지? 우리는 여기에서 다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얘를 점점 얘를 오른쪽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이때가 딱 대칭이 될 텐데 이때 y 값이 9인데 9일 때는 세 점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오다가 9가 되는 순간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 k 값 여기 요 가로 k 값은 5부터 9 전까지의 모든 지금 가로선들은 다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9부터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답이 5, 6, 7, 8까지다. 됐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얘가 올라가면 얘는 여기가 짧아지고, 그지? 그 다음 얘가 중간 얘가 딱 대칭일 때고, 얘가 내려가면 여기가 대칭 올라가고. 그렇지만 세 점에서 만나는 건 요 뾰족점인데 얘는 9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9일 때가 평행이니까. 그래서 9 전까지니까 답이 5, 6, 7, 8.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형 문제 꼭 그림 그려가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